최근에 검찰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기원과 그 계보,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검찰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때에는 검찰보다 경찰의 권한이 더 셌습니다. 지금이야 경찰이 검찰 아래라는 인식도 있긴 합니다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는 그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경찰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이승만은 노덕술이나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던 곽영주 등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 인사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국회를 장악했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일본의 법 체계를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을 살펴보면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유럽 대륙의 법제를 모델 삼아서 사법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권리 보호 및 권익 중심의 서구적 법 문화와는 달리 천황을 중심으로 한 치안 유지와 사회 통제라는 큰 줄기 아래에서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고, 조선 총독이 천황 대권을 위임받아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통할하는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식 피라미드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검찰 그리고 법원은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통치체제의 도구로서 법에 의한 사회 통제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 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사법제도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일본식 사법제도의 틀에 미국식 사법제도가 부수적으로 끼워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법제도는 한국의 정서나 사상에 부합하는 이념이나 가치 철학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식의 비체계적, 졸속적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기존의 일부 제도를 바꾸거나 몇몇 사람에게 혁신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그 법체계부터 진짜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함의점을 줍니다. 또 하나 볼 부분이 있다면 과거 일본 검찰이 펼친 광의의 사법관론이라는 이론입니다.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의의 사법관론에 의하면 검사는 법관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관과 동일한 사법관이기 때문에 검찰 작용은 재판 작용과 매우 흡사한 광의의 사법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검찰의 역할은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검찰은 광의의 사법관론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검찰의 의식 저변에는 자신들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와 모호류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는 광의의 사법관론에서 파생한 검찰은 공명정대하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나 혹은 검찰개혁을 강력히 외치는 주장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신들은 공명정대하다라는 터무니없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의 수종 노릇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군대, 중앙정보부, 공화당을 장악해서 독재체제를 확립했고, 법으로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검찰조차도 예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표적,
조작 수사와 간첩 조작 등에 앞장서면서 군사 독재와 유신 이데올로기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에 와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4년 8월,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학생 데모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인민혁명당원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모진 고문과 혹독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민혁명당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간첩 조작이 검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기춘인데요. 김기춘 하면 특히 1989년 11월 발생했던 우지파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춘이 우지파동을 수사지휘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이 삼양라면에서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다 이런 익명의 제보를 받고 김기춘은 삼양라면을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건사회부 산하 검역소의 식품검사에서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수사로 인해서 삼양은 부도위기까지 내몰렸고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지파동 당시에 식물성 기름인 파묘를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라면 시장 1위를 차지하였고 공교롭게도 훗날 김기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우지파동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농심이 보은성 인사로 김기춘을 위촉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혁당 사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재 정권 시기 검찰은 군사 독재와 재벌 등 기득권들에게 철저히 굴복했고 강약약강, 즉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극히 일부였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군대나 중정, 안기부 등이 갖고 있던 권력이 검찰에게 옮겨지면서 검찰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검찰에게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선 직후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기수와 서열 관행을 깨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또한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개혁 논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여기에 참석했던 검사가 고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학번을 물어보는 등 그 무례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대통령과 검사가 충돌하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너무 믿고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행보는 너무나도 순진했던 판단임이 이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 위에 법과 국민을 두고자 시도라도 해봤던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은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현 정부였던 이명박의 신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은 끊임없이 기용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검찰 출신이었던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도 책임 소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의 경우에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검찰개혁 여론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촛불에서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외쳤고 19대 대선에서는 모든 대권 후보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검찰개혁에 제동을 거는가 싶었는데 검찰 조직을 최우선으로 두는 윤석열 사단에게 검찰개혁을 맡김으로써 이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정치에 발을 들여서 단숨에 대권 주자가 되었고
국가 비전 등 내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에 편승해서 검찰은 권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했으며 급기야는 보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길었지만 여러분 정치 검찰의 계보를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일제강점기 치안 유지와 사회 통제라는 명목하에서 만들어진 사법제도가 유지되면서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충성해서 법기술자 노릇을 하다가 이리저리 개혁의 칼날을 피해오면서 권력을 유지해온 것이 현재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부산물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국 정치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런 정치검찰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암울한 현실이죠.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정치검찰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 그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면서 정쟁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대다수 검사는 수사를 하다 보니 선과 악을 규정하고 매사를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건요,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이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논의가 필요한 영역마저도 원천봉쇄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의 편은 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야당 수사인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사업,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변호사비 대납,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산하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알선 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CJ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여당의 경우 불구속, 기소 취소는 물론이고 특히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김건희 최은순 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미적대다가 불기소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모습은요, 단순히 야당 탄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검찰 출신이 정치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검사만 했던 윤 대통령이 과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본인이 하던 검찰 수사나 하면서 수구보수 정권에서 매번 하고 있는 그 이념놀이와 이권 개입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대대적으로 검찰 개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 3, 4월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추진할 때에 윤석열과 한동훈 등 검찰을 비롯해서 이 국힘과 수구보수 언론까지 가세해서 검수완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은 독박 쓰고 죄인은 대박 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자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피해자들은 독박 쓰고 김건희는 대박 친 건 아닙니까? 이 대다수 서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기득권과 검찰 스스로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검찰 스스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진짜 검찰 개혁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이면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법의 작용을 받습니다. 검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공명정대하다라는 규정 아래서 진짜 법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을 견제하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분명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강하게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서 검찰개혁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